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리서치앤리서치의 이동열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경제 및 창업 혁신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해 주셔서 그 결과가 이제 수집되고 정리되어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시간에 발표하게 돼서 저 자신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미랄이 돼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진행했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 뭐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좀 인식을 살펴보고자 일반 국민들 1000명을 저희 자체 온라인 패널들이 있습니다. 패널분들 1000명을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 이제 관련 기관 회원사 대표분들과 관계자분들을 152명을 저희가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정량적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정량적인 것 외에도 조금 심층적인 내용들을 추가하고자 이제 인터뷰를 5분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속해 계신 단체분들 각 1명씩 할당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 기간은 9월에 진행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오늘 발표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에서 이제 일반 국민분들과 함께 그 산업계에 계신 대표님들을 같이 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 각각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될 거냐. 그래서 5개 부문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문이 얼마나 일자리 증가에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라는 것을 5점 척도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ICT 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 대표분들, 그 회원사 대표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그 산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어느 특정 산업 분류에서든 이렇게 내부에 계신 분들과 일반 국민들을 조사할 때는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의 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심사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데, 일반 국민분들하고 그 ICT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분포의 인식을 보였다는 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식 정보야 내부에 계신 분들보다 일반 국민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일반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또 5개를 각각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기 역시 ICT 기반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한 50% 절반 정도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이 응답이 국민과 그다음에 ICT 기반 소속 그 기업 대표님들의 응답이 20% 정도대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조금 묘한 의미를 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역시 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는데, 일반 국민들도 76.1%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일반 국민 4분 중에 3분은 중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 새로운 경제 발전의 하나의 그 활로, 뭐 새로운 동력, 이런 것으로 많이 인식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저희가 기업 관계자 분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산업 관련 주요 10개의 공약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각각의 공약별로 얼마나 이 공약이 중요하고 시급하냐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와 시급성을 함께 측정을 했는데요.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이제 ICT 르네상스 개척, 다음이 혁신 창업국가 건설, 미래형 신산업 발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금융산업 선진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 정부 주요 10대 공약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 같냐, 현 정부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수행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70.4%, 저희가 한 152개 기업을 질문을 드렸으니까 대체로 한 100개 기업 가까이 이상이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 번 더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응답하신 22분에게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성 부족이 가장 우려가 된다는 분들이 절반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공약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과 관련된 우려는 약간 존재하는 것으로 살펴집니다. 다음은 과거 정부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바로 전 정부가 아니라 과거 전체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정부가 신규 창업 및 혁신 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정책을 얼마나 잘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한 73%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왜 긍정적으로 응답하셨는지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기존 정권 대비 나아질 것 같아서, 추진 의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필요성을 인지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함께 좀 융합되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을 어느 정도 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72.4%였고요. 이번에 재밌었던 건 이제 규제 개선을 추진을 얼마나 잘할 것 같으냐 했더니 조금 떨어집니다. 61.8%.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들이 과거부터 쭉 규제 개선과 관련돼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그래서 경제 정책 추진에 비해서는 규제 개선과 관련돼서의 기대감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난 거, 이게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해외 진출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건 아니고 다음 질문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진출했다는 기업들이 21.7%, 검토 및 계획이 있다는 기업들이 50.7%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진출하셨거나 계획이 있으시냐 했더니 동남아, 동북아, 북미, 유럽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좀 재밌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한번 비교를 간접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외 진출 시 한국에 비해 신규 창업 및 혁신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은 얼마나 좋았나요? 좋지 않았나요? 진출 예정인 기업은 이제 추상적이지만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응답이 한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했을 때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이 괜찮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한국에 비해 좋다라는 응답이 한 절반 가까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진출 예정인 기업들이 모든 응답에서 조금 긍정 비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미 진출한 기업인 내에서도 지금 한국에 비해 좀 스타트업 정책이 좋았다는 응답이 한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도 좀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해 좋았다는 응답이 한 45.5%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은 가장 재미있었던 건 이 부분인데요.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는 편했나요, 불편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긍정적인 응답이 앞선 두 질문보다 조금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규제 관련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 낮게 나온 거, 해외가 규제 관련 정책이 조금 더 좋게 평가한 비율 등을 살펴봤을 때 한 요 정도의 비율로 규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내부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와 관련돼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그 역차별 규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77.6%, 그러니까 4개의 기업 중에 3개 기업 이상은 역차별 규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역차별 문제를 언제까지 해소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2년 차까지는 해소하는 게 좋겠다. 36.2%. 물론 이제 1년 차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50% 이상이 2년 이내에 좀 역차별 규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역차별 규제와 관련돼서 전문가분들 인터뷰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인식하는 역차별 규제의 심각성 부분의 핵심은 이제 국내에서 외국 기업의 경쟁력만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셧다운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다른 산업에선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는 규제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그 옥죄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역차별 규제 외에도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봤습니다. 그림자 규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78.9%. 역차별 규제와 좀 비슷한, 살짝 높은 수준인데요. 뭐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면, 재밌었던 건 그림자 규제를 언제까지 해소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정부 출범 1년 차에 바로 좀 해소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시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자 규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 하나와, 좀 역차별 규제에 비해 그림자 규제는 정부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같이 녹아들어든 응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규제와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그림자 규제의 이유를 감독기관의 책임 회피, 그리고 민간위원회의 실질적 지배구조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득권 금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제 근거가 없는 관습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돼서 도입의 필요성 부분을 필요성이 얼마나 되느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2%, 가장 규제 관련 질문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를 정부 출범 1년 차까지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포지티브 규제 문제는 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좀 봉쇄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가치들을 활성화하는데, 구현해내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되고, 전반적으로 좀 결과를 요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민분들과 국민 일반 1000명의 조사 결과와 그 산업계 전문가, 산업계 분들 152명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CT 기반 스타트업,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증가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향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 국민들도 ICT 기반 스타트업,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함께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이제 화두가 일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은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중요도 및 공약의 중요도 및 시급도, 이 부분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시급 해결 영역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한 6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혁신 창업 국가 건설 부분, ICT 르네상스 개척, 그다음에 미래형 신산업 발굴, 금융산업 선진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요 다 6가지의 그 10대 공약 중에 6가지 공약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경제 추진 전망 및 해외 진출지 여건과 평가들을 보면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과거 정부 대비해 이번 정부가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정책 추진을 잘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72.4%는 해외로 진출, 사업 진출을 하시거나 진출 검토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해외 환경이 국내 대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 요 점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물론 이제 비즈니스 시장이 넓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해외 환경, 그러니까 규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에 대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함께 좀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심각성 및 규제 해소에 대해 시기에 대한 인식에서 역차별 규제, 그림자 규제 심각하다는 응답이 4명 중 3명으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규제 관련 해소는 정부 출범 1년차 혹은 2년차 이내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가시적 성과를 정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정부의 그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책 추진에서 좀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마치고 향후 토론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열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제 토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아무래도 이제 정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 정도 흘러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간접 직간접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뭐 조언도 해주시고 직접 또 참여 정책 의견도 내주시고 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소개가 좀 짧았습니다만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좀 살아가시는 얘기부터 하면서 또 궁금한 얘기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뭐 저희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토크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패널 토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하실 얘기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분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의 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봉진인데요. 저는 뭐 최근 근황은 네. 제가 사업 한 7년 차인데요. 조금 힘들어서 잠깐 쉬고 왔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안식 휴가를 하고서 앞으로 더 어떻게 회사를 더 키워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하고 또 그동안 또 가족들하고 네. 시간도 많이 보내고 예. 앞으로의 일들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쉬고 왔어요. 잘 네. 쉬고 오셨군요. 예. 진짜 그 놀다 보니까 정말 일하고 싶어질 때까지 놀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싶어질 만큼 잘 쉬다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훈훈한 얘기를 많이 내보내셔가지고 사실 근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화제 뉴스였죠. 그 또 사제를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게끔 하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큰 투자 유치도 또 있었죠.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인터넷 전문가협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유인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예전에 월간 웹디자인 뭐 이렇게 발행인 또는 뭐 웹 어워드 시상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웹 어워드 시상식하고 이제 2010년부터 시작되었던 스마트 앱 어워드 시상식을 통해서 다양한 인터넷 분야의 실무자들 또 개발자들 디자이너들이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상식으로 만드느라고 좀 지난 한 10여 년 열심히 해온 결과 지금 그래도 시상식이 많이 자리 잡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함께 명예롭게 생각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요즘에는 그 교육 쪽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기술 발전도 워낙 빠르고 또 트렌드도 뭐 수시로 바뀌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도 그렇고 UX도 그렇고 개발 쪽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 분야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서 많은 인터넷 분야 분들이 뭐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IoT 쪽에 공부를 또 막 새로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계속 재교육들을 받아야만 또 이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위한 재교육 분야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는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웹 어워드는 상당히 관록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행사와 영예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도 거기서 상 받았어요. 아 거기서 옛날에- 상을 받으면은 우리 김봉진 의장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아, 옛날에 초창기에 네이버도 상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 최근에 보니까 아이 어워드인가 이렇게 새로운 IoT 어워드. IoT 어워드. 예, 그러니까 사물 기존에 인터넷, 예. 이제 웹을 넘어서서 달라진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인터넷 전문가 협회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포함해서 최근에 어떤 협의회 같은 거를 같이 이게 꾸리시게 된 거죠. 예, 디지털 경제 협의회 예, 같이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관련된 얘기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할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최성진 사무총장님. 네네. 네. 아까 그 시작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오늘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소속이고 김봉진 의장님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인터넷 전문가 협회도 있고 저희 디지털 경제 협의회에 이제 게임 산업 협회,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협회, 그다음에 핀테크 산업 협회, 뭐 P2P 금융 협회 이렇게 7개 그 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그 여러 군데서 많이 떠들고 다니던 이야기인데요.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이제 전면적 전환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네. 요새는 이 좀 똑똑하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보다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이제 네. 용어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디지털 경제의 주체인 그 산업군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디지털 네. 경제 협의회 차원에서. 근데 뭐 생각만큼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뭐 언론이나 그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했는데 오늘 사실 리서치 결과는 국민들의 인식도 우리 산업계가 생각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 결과가 나와서 네.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뭐 이 이야기 한 김에 이제 저 근황까지 네.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제가 좀 되게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새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경제 중요하고 또 규제 개혁 정말 시급하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디지털 경제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들도 잘하지만 국가가 명확한 국가 전략 하에서 그러니까 선수를 뛰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서 명확한 국가 전략 하에서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이 다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중국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또 뭐 국정감사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또 깝깝하고 또 제가 최근에 뭐 이건 정말 근황인데 네. 김봉진 의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스타트업 대표분들하고 제가 그 중국 심천에 그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감정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당이 이렇게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디지털 경제를 잘 이해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공산당이 만들어놓은 창업 혁신센터에 그 Follow Our Party
스타트 유어 비즈니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당의 영도하에 당신의 사업을 해라. 네. 근데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스타트업 생태, 물론 실리콘밸리가 훨씬 활성화돼 있겠지만 그 거기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우리 그 산업계가 바라는 아이디어란 모습에 되게 근접해 있는, 이상적인 모습에 근접해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이 전 사회를 휩쓸고 있지만 정말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비와 그런 제도적 준비, 국가 전략이 마련돼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 또 막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들면서 예. 또 오늘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또 희망감이 막 들면서 예. 이런 복합한 복합적인 감정을 빨리 이 현 정부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또 우리 임종 센터장님 그 지금 위원회 활동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러니까 예. 혁명위원이신 거죠? 네. 예. 장병규 위원장은 4차위라고 줄여서 하죠. 아 4차위. 예. 예. 혁명 들어가면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좀 행사에 치여 살고 있고요. 뭐 행사가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솔직히 그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떨결에 그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난달에 그 첫 번째 그 회의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블로그에 쓰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26명과 대통령님이 같이 하는 굉장히 큰 그런 회의를 해서 좀 상징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그것도 보고 느꼈는데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이코노미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수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전 그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이 강력한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끌리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임팩트 자체가 네. 예, 굉장히 커서 그 말을 들으면은 뭔가 큰일이 나고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변화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사실 뭐 그 장병규 위원장님도 뭐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그 이게 자문위원회고 사실은 무슨 정책 같은 거를 올라오면 부처들이 이걸 심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분야가 너무나 넓은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인공지능 하면 사실 뭐 다 하고 뭐 그 안에서 뭐 핀테크,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셀프 드라이빙 카 뭐 해서 너무너무 뭐 로봇, 드론, IoT에서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회의 말고 장병규 의장이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보자 그래서 20명의 민간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걸 반으로 나눠서 한 10명, 10명씩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씩 이렇게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해보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분 한 분 생각도 많이 이렇게 관심사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전부 다 교수님들도 있고 산업계에서도 어떤 뭐 현대자동차분, SKT분, 뭐 스마트시티를 대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는 뭐 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아서 이번 달 중순에 또 2차 회의를 하는데 네. 그때는 조금 뭐 가시적인 거를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임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이제 발을 담그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 같은 것도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는 상당히 좀 책임감도 20명 좀 중에 한 명인데. 아, 예. 그래도 4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네, 아무튼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중책을 맡으신 거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구고 또 많은 관심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선정되신 거에 대해서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팀장이 아까 발표 보니까 그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또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용어에 대해서 걱정도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이제 많이 언급되는 단어여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담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는 사람. 아, 예.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냐? 다들 이제 동시에 제가 이 말을 던졌더니 저희 팀원이 5명인데 5명이 다 네이버와 다음을 열고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모르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나 이게 좀 필요한 거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아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싹 트고 있고 중요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정확하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4차 산업혁명을 정확하게 한두 줄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성보다는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나는 단계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밀려오고 있다라는 느낌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대부분 희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만약 이제 부정적인 게 많으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이 긍정적인 부지기가 이제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조언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약간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쪽을 봤더니 불안감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습도 국정감사 포함해서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불안한데 네. 이 정부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오늘 그 결과를 보니까 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 디지털 경제가 발전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예.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줄어들고 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사 결과도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 어디서 많이 만들 거냐 네. 라고 했을 때 딴 데서 더 많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대기업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결국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어떤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앞으로는 이쪽이 훨씬 그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그 디지털 경제 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보통 뭐 개혁의 동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국정 전반에 대한 동력이라는 게 결국은 지지율에서 바탕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을 때 가시적 성과를 못 내면 사실은 그 다음은 힘들어진다. 네. 라는 게 이제 그 정설이라고 한다면 국민적 지지도 있다라는 게 그 이번 조사 결과고 또 특히나 그 산업계에서는 그 이 초반 정부 출범 초반 1년 차, 2년 차에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매우 심각하고 그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시대니까 한 60% 70% 정도가 이미 진출했거나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규제가 더 심각하다. 그래서 1, 2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는 게 이제 산업계의 주문인데 이런 국민적 지지가 동반될 때 정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불안감은 저 개인적인 것으로 하고 네.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좀 그 성과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그 불안감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만 또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 결과가 우리가 지나치게 낙천적이라서 아니면 이제 좋은 덕담을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보니까 저희 김봉진 회장님은 굉장히 그 사업을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뭐 공격도 하고 뭐 공격이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배달앱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와중에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사업하시기 괜찮나요? 이제 저는 네. 예, 좀 힘든 부분은 당연히 뭐 네. 사업을 하면서 힘든 건데 네. 뭐 그런 발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할 수 있고 저희도 뭐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근데 그 발언이 약간 외부로 튀어가지고 막 그때 새로 뭐 생기는 약간 장관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정치적인 문제로 좀 이용이 돼서 실제 이제 저희 당사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외부에서 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저는 뭐 이번 이 자료를 보면서도 좀 더 희망을 좀 많이 갖게 되기도 하는데 다른 분들처럼.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6개월 차 됐는데 왜 우리 쪽에는 아직 많은 일들이 진행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번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급성 과제들이 또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북핵 문제라던가 중국과의 사드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먼저 좀 치러져야 되는 것들이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잖아요. 중국과도 좀 정리되는 네.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경제 측면에서도 고민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기업에 대한 개혁이라던가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쪽 산업을 키우면은 자연스럽게 이 밸런스가 맞아질 것 같고 이쪽 산업을 키우면 일자리가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서 일타 3P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이쪽 산업을 그러니까 ICT 산업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유식한 용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발음이 기억이 안 나서 할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발음이 나빠서. 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젊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했을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네. 사실 지금 있는 뭐 대기업 문제라 이런 것들도 100년 전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고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되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기업가들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그 자수성가형 부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예전에 이번 정권 공약으로 그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창업하기 쉽게 하겠다, 그 스타트업이 편하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일단 저는 그래도 좀 네. 6개월 동안 변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네.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좀 긍정적인 거는 창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정책을 다시 다 리셋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네. 앞에서 했던 거 없애고 자기들 간판 달고 새로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뭐 워낙 급박하게 그렇게 네.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을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벤처 중소기업청을 벤처 중개부로 이렇게 격상시키고 물론 아직 장관님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런 그 창업계 스타트업 업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계속성 지속성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요. 예. 그런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정권에 좋았던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마무리가 안 됐던 것들을 계승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건데 네. 하긴 모든 게 한 뭐 2, 3년, 3, 4년 하고 예. 또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간판 새로 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야. 이번에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고 계속 이걸 지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면에서는 연속성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좀 확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에서도 보면은 이 창업자들 스타트업 그 대표들이 스타트업과 둘러싼 그 환경, 그러니까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떠냐라고 했을 때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한 60% 정도가 좋아졌다라고 평가했는데 저도 그것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바뀌면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창조경제라는 좋은 단어가 국정농단과 결합이 되면서 혹시나 스타트업 생태계 불똥이 튀어서 이게 뭐 이게 이 그나마 없는 그 생태계를 뒤엎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다라는 안도감. 작년 말하고 올 그렇죠. 초까지 예. 얼마나 많이 질문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 스타트업 업계 영향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거 괜찮을까, 뭐 그랬는데 오히려 그 추경 예산을 8,300억을 풀어서 지금 모태 펀드를 더해서 벤처 펀드도 훨씬 더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은 투자가 너무 많이 돼서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좀 그렇게 질이 높지 않은 그런 스타트업한테도 과도하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도감도 반영이 됐고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성과가 없는데 특별히 성과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뭐 아직 얼마 안 됐으니 잘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치가 저는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뭐 제가 뭐 이걸 여기에다가 이제 초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대치 부분을 그냥 그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기대가 큰 것을 빨리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또 언제든지 또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정통부가 없어졌죠. 네. 그 타이밍은 사실은 모바일 인터넷이 막 스마트폰이 막 활성화되고 애플 아이폰이 막 이럴 때인데 정통부를 없애고 방통위에다가 이 통합을 시켰던 시대고요. 그래서 더더욱 인터넷이나 ICT 관련한 이 정책들은 줄어들었다가 그나마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가 했고 그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뭐 이렇게 트렌드도 생기고 했던 것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던 건데 그거는 뭔가를 엄청나게 잘했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인들이 그만큼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 정도까지라도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억눌려 있는 우리의 에너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중국보다 더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스마트폰과 또 이제 IoT가 결합이 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이 되면서 더 큰 인터넷과 그 연결된 여러 가지 혁명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더 긴장해서 정부가 그냥 예전 전 정부가 하던 걸 따라서 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2배, 3배 더 노력을 해서 그간 못한 거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내버려 둔 채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렇다고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어제 제가 중국의 한국인이란 그걸 예. 하면서 중국 규제 이야기를 조금 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그 지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솔직히 우리 정부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라고 그래서 중국은 진짜 이렇게 일종의 규제를 안 하고 방임을 하다가 네네. 커지면은 그때서야 규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 것이냐 그랬더니 게을러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중국 얘기 조금 더 드리자면요. 이번에 쉬면서 이제 저희 스타트업 포럼 같이 해가지고 대표님들하고 같이 중국에 다녀왔고요. 느낌이 뭐였냐면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중국에 있는 IT 회사 이제 대표님들이나 주요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와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거 배워가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막 계속 환호성을 지르는 거. 와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약간 뭐 당나라 시대 때 선비가 유학 가서 배우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었고요. 뭐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뭐 그 현장에서 들린 얘기도 그렇고 뭐 저희가 이제 이쪽 ICT 쪽으로는 중국에 한 5년 정도 뒤졌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이 상황에 접해 있고요.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를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정말 주요한 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심천에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 대통령님께서 사드 문제도 한번 하시면서 오시는 길에 이렇게 오시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주요한 분들이 가서 어떻게 그쪽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진짜 눈으로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확실히 용산 전자상가하고는 다르죠, 거기가. 용산전자상가의 100배 뭐 이 정도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마트도 뭐 이마트 같은 게 큰 게 있지만 이미 중국은 그걸 넘어서 있고요.
이렇게 가격표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로 돼 있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로서리 같은 거는 가격이 선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녁 되면 할인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연동이 돼서 퇴근하면서 바로 온라인에서 주문하면서 그 마트에 들려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뭐 드론도 이번에 제가 쉬면서 DJI 드론을 사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했고요. 이걸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제품의 퀄리티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애플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거였고, 뭐 딱공팡이라던가 이런 데 곳에서 뭐 하드웨어를 제조업체들, 뭐 스타트업들 지원해 주는 거라던가,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보육센터 밑에 아예 정부 기관들이 들어와서 행정적인 처리라던가 세무적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그냥 바로 1층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참 많이 놀랬고, 아까 뭐 농담처럼 공산당이 어떻게 그렇게 자본주의를 잘 할 수 있냐라고 했지만 거기 앞에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당과 함께 창업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청난 경쟁 사회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10년 전에 제가 다음에 있을 때 중국에서 자주 왔었어요. 저희한테 요청도 오고 그래서 저 아는 그 뭐 사람도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첨단 일이라기보다 뭐 그냥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유치한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 놀라는 거는 다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사용자 수가 우리 10배인 거예요. 되게 후진데. 근데 걔네들이 배우겠다고 이렇게 오고 만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대부분, 제가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는데 무슨 그때 모바일 협회에서 와가지고 이혜진 의장님을 뵙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메일로 소개를 했더니, 제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나요 하면서 안 만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텐센트의 마화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만나고 베꼈던 거예요, 우리를. 예, 근데 지금은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예, 우리한테 그 뭐 더 알고 막 이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10년 사이에 천지개벽하게 바뀐 거죠. 지금은 오히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중국 가봐야 된다라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 언어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가서 실제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말 거기는 포메이션이 일어난 데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이 아니라 이 아까 아마존 못지않은 그런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뭐 징둥이라고 해서 JD.com 같은 그런 그 전자상거래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웨어하우스를 쿠팡 같이 저기 그 이천 쪽에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그 거대한 그 공장에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걸 로봇으로 이렇게 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정말 싶을 정도로 진짜 거기가 4차 산업혁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그 저희 이제 토크의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나라의 어떤 효과적인 정부의 역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진핑이 이렇게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하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한국이 뭐 중국을, 우리도 뭐 당과 함께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해요. 지금 아까 뭐 규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과 또 대기업이 어떻게 이 나라의 스타트업과 ICT 벤처가 육성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왔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공무원, 특히 산업계 공무원, 산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부터 관료화되어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료화되어 있다는 증거 중에 몇 가지 사례 얘기를 들면, 국내에 있는 그 산업부처의 공무원들은 업계들을 돌아다니고 실태 파악을 하는 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업계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고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신문만 보고서 파악을 하지, 실제 업계를 찾아가서 현장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현장 조사를 하질 않고, 그러니 뭐를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분들이
흔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좀비 기업들이 국내 ICT 분야에 많다. 또 국내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은 잘 되는 회사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지 말아야 잘 되는 기업이 되고 뭐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잘 되지 정부로부터 투자 받으면 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산업계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는 돈들이 사실은 실제 실력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는 데 쓰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업체들에게 지원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늘 옛날부터 문제였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통사나 뭐 전자업계나 이런 쪽에서 대기업들이 거의 중소기업들을 뭐 수족처럼 생각을 하거나 하청 기업처럼 늘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한 10년간 쌓이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스타트업들을 흡수합병하는 게 아니라 키워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그간 한 20년 동안은 많은 ICT 분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에게 발표하고 공무원 앞에서 사업 발표하면 그 아이디어 뺏겨서 딴 데 뺏긴다.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기업들과 공무원들이 산업부처 공무원들이 실제 새로운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을 살려주고 그 기업들을 크게 해주는데 서비스 정신으로 노력해주고 찾아가서 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내 사리사욕을 차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공무원들이 또는 그런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또는 대기업들의 그런 생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왔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이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 새롭게 정책을 펴려면 무엇부터 걷어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의 관료화라든지 행정부의 무능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해소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뭘 하면 안 되는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네. 뭐 제가 국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뭘 해야 하는지 그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은 이제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인데 본의 아니게 중국 을 주제로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이 게을러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명확한 전략적 방향 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중국의 체제 특성상 상당히 잘 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현재 성공을 현재까지 이제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전략으로 이제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이미 3년 전에 채택을 하고 매년 그것의 실행 계획, 그러니까 분야별 버전, 뭐 작년인가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그 국가 전체의 인터넷을 결합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를 결합하는 전략 방향들을 계속 세우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규제 부분을 방임하는 것도 중국에서만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명확한 전략하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 뭐 이 당대회하고 할 때 시진핑 장기 집권만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당대회하기 얼마 전에 기업가 정신의 공식 문서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한다. 그래서 공산당은 원래 노동자 농민의 당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업가들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혁신시킬 주체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 마와텅이니 뭐 저 마윈이니 뭐 온갖 그날 이제 축제의 날이었던 거죠. 중국의 그 창업가들 그리고 기업가들한테는 축제의 날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그 첫 번째는 쪽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 인식을 해야 된다. 뭐 탈원전 60년 비전을 보고 거기에 그 돌아나 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디지털 경제로 간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그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여야가 정쟁을 벌일 대상도 아니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맞냐 틀리냐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듯이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 같은 게 여야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게 다툼의 여지가 없듯이 디지털 경제를 국가가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창조 경제라는 단어는 폐기됐지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제 이번 정부가 유지하고 계승한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슬로건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은 바뀔 수 있겠으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막 그 규제개혁 장관회의 몇 번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역차별 이야기하고 이 그림자 규제 이야기도 하고 네거티브 규제 이야기도 하지만 뭐 법 하나 만들면 네거티브 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그 자문 변호사인 구태현 변호사님이 많이 하시는데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 거 같은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재벌 문제 이야기할 때 이거 하면 그 다 해결된다 일석삼조 그게 뭐냐면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하니까 그러면 골목 상권 침해하지 못하도록 재벌을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뭐 네이버 문제 얘기도 네이버 문제를 이렇게 그거를 해결하자라고 규제 만들면 이 산업계 전체에 또 다 규제의 그림자가 들이어서 경쟁력을 없애고 역차별 문제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공감대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신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불편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해외 기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역차별 해소는 뭐냐면 그 정부와 국회가 심판의 역할, 국회는 룰을 제정하는 역할, 정부는 나가서 심판으로서 그 룰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룰을 지금은 이제 국내 기업에게만 그 파월 불고 옐로우 카드 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글로벌 기업도 때려잡자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상장 FTA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바꾸고 정말 그거 하나하나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로 그 가야만 그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 해결하려고 해서 성과가 그 한 번에 해결하라는 발상을 버리고 그렇지만 이거를 집요하게 하나하나를 그 추적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 결과적으로는 잘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정부의 역할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자 규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 혁신적 파괴라는 용어를 만든 슌페터에 의하면 기업과 사업가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예, 사업가는 혁신을 모방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혁신을 추구하면은 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나면은 그 나라는 경제가 발전이 되고 혁신을 모방하는 사업가들이 나타나면은 그 나라가 경제가 이제 퇴쇄된다 이렇게 되는 이제 경제 순환 논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논리이긴 하지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이런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난 미국과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금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요 정도에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기업가들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정부의 규제에 맞는 일들이 최근에 몇몇 생겼죠. 카풀 뭐 조사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수제 맥주가 나타나자 그런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다음에 콜버스 문제도 그랬었고요. 회사가 서비스가 나타나자마자 그런 일이 생긴 거는 사실은 보면은 반대쪽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민원 처리를 해줘야 되고 친절한 또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쪽에서 있던 기존의 산업의 이익 집단들이 그분들의 또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기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서비스가 커지기도 전에 매출을 내기도 전에 막 그냥 그렇게 규제부터 막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민원을 넣는데 공무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이익 그리고 경제 발전의 더 큰 관점에서 대의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가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서 판단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고민하시는 기준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정말 이 나타나는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규제로 막아놓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이야기는 하는데 항상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런 뭐 민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저신뢰 사회고 못 믿기 때문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데서 사고를 칠 거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거를 한번 그렇게 써주면서 끝에 항상 들어가는 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한테는 빨리 여기에 대해서 며칠 내에 보고서를 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되고 그런 다음에 국회로 가고 뭐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데 모든 분야에서 그런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이 바뀌는 세상에서 정말 그 중국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에서도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큰 그런 그 정책이랄까 방향을 해놓고 웬만하면 사회적인 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돼도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라든지 좀 멀리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철학과 뚝심이 있는 그런 걸로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같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토론도 많이 이렇게 필요하고. 4차 산업위원회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장병규 위원장이 여태까지 안 하셨는데 11월 중순부터 본인이 뭐 이런 토론이나 이런 데도 나가서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굿인터넷 클럽에 한번 초청하죠. 대신, 네. 그 과도한 민원 대응에만 익숙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와 더불어서 공무원들한테 바라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산업계 공무원분들이 정말로 그 산업계를 부흥시키고 싶다면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지금은 이제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니 많은 진흥원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진흥원도 있고 뭐 디자인 분야에는 디자인 진흥원도 있고 그분들 그 진흥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조차도 실제 그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거의 없어요. 그 CEO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리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진흥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의 대표들을 좀 자주 모아놓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그냥 늘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 만드는 거, 큰 정책 사업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예산 따서 내가 이쪽 업계에다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나눠주다 보면 몇몇 좀 그 진흥원들하고 친한 기업들한테 특혜들이 가고 그게 옛날부터 가져왔던 정부가 세금으로 정책 사업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돈 나눠주면 그게 진흥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틀에 박힌 사고에서 저는 벗어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먼저 현실 파악을 하고 상황 조사를 하고 어떤 기업인들이 있고 기업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진흥을 하려면 정보부터 수집해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으면 그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라고 이메일 주소라도 다 파악을 해놓고 그쪽 기업인들에게 그런 정책이 새로 생겼으면 정책도 알려주고 이메일로 법이 바뀌었으면 법이 바뀐 것도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를 왜 찾아서 못하는지 왜 와서 그냥 홈페이지에 띄워놨으니까 뜰 때 기다리고 있다가 뜨면 너희들이 와서 봐 이렇게 늘 아직도 관료적인 그런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승진이 되거나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2, 3년 되면은 항상 이렇게 인사 그 교체가 있어서 또 다시 리셋하고 그러니까 그걸 네, 지금 뭐, 근본적으로 네. 그걸 바꾸지 않아요. 또 이제 저희 이제 성퇴장이 열렸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 버리고 있어서 정부의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진흥이나 규제에 대한 그 관점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의 딱 좋은 오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년퇴직까지 이 변화를 어떻게 보면은 막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든지 시민사회 이제 공론의 기회를 뺏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목소리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해가지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또 토픽이다 보니까 플로어에서도 또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기 전에 딱 네네. 한마디만. 네, 한마디만. 네.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공무원 문제도 그렇고 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우리가 중국 칭찬 막 했지만 네. 그거는 중국이니까 가능한 네네. 거거든요. 네. 예. 공산당이니까. 네네네. 네.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우리 시스템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그렇게 움직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지적이 나오니까 그거 팔로우해야 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팔로우해야 되고 또 국민은 선거에도 국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정치인들도 지금 보면은 법안 발의수로 막 시민단체들이 평가하잖아요. 법안 발의 많이 한 의원이 우수 의원이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하니까 법안 많이 만들면 뭐 많이 생기냐고 규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작동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뭐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민의 뜻을 알아보고자 이번 리서치도 네. 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좀 약간 불편하고 어렵지만 정말 공무원들도 디지털 경제 육성의 역할을 하시면서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사회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자도 코드 줄을 많이 썼다고 훌륭한 개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부도 법을 많이 만들어냈다기보다도 법을 새로 세우는 역할에 어떤 역할을 많이 했는지 그런 걸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듣다 보니까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질문 있으신 분한테 제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면은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질문이기도 하고 약간 커멘트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한 몇 주 전, 한 달쯤 전에 공무원이 돼보겠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공무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었어요. 근데 느낀 느낌이 이게 공무원, 심지어는 저는 대통령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일이 장관이나 대통령, 뭐 국장 이런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 같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들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안 했던 일을 하는 것, 뭐 규제를 푸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고 국회 감사원 너무 무서워하고 막 이런 세상들이 한두 명이 바뀌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 김봉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서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를 보여주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불안감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로비 단체 혹은 연구 단체 이런 걸 만들어서 각각의 의사결정 주체들에게 계속 괜찮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아주 미시적으로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정부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좀 더 강력한 단체로 진화할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엔젤 클럽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SQB 엔젤스 회장을 맡고 있는 박유순입니다. 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전에 뭐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발전에 하고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카피라든가 어떤 그 패스트 팔로우 입장에서 좀 뭔가 성공이랄 가능성 있는 분야에 많이 접근했지만 앞으로는 더 불확실성한 그런 사업에 많이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패를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근데 실패가 좀 정직한 실패들 이런 부분들이 좀 용인될 수 있고 그러한 그 정직한 실패 뭐 TF팀이라든가 지원팀이라든가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공무원들도 뭐 2년 3년 만에 간다 하니까 전부 다 성과 위주 될 수 있는 위주에 투자하다 보니까 정작 뭔가 새로운 도전과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그 실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실패하면은 그냥 추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적인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도현 교수님께서도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저희 포럼 1주년 행사 때도 인터넷 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포럼 1주년 행사 때도 저희가 따로 만들었던 게 신경제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부에 이런 것들을 하소연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도 어떤 노력을 하고 진짜로 사회적 가치로 우리들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얘기했던 게 불법적인 편법적인 상속하지 않겠다, 가족 경영하지 않겠다, 세금 잘 내겠다,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다음에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을 때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를 왜 선언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스타트업 대표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기에는 기업인들이란 뭐 불법적으로 상속 자체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가치를 약간 손상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회 가치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디지털 경제 협의회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도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게임 협회도 있고 뭐 온라인 쇼핑몰 협회도 있고 저희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있고 인터넷 기업 협회도 있고 뭐 여러 협회들이 같이 모여 있고 뭐 주종 관계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바라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 정부에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꼭 하나 꼭 하나. 부탁 네, 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무원 많이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 공무원을 정말 생산적인 일에 기업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에 공무원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공무원들은 기업 찾아다니면서 기업들에게 뭐 도와드릴까요? 뭘 어떻게 정부가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젊은 공무원은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맡기면 아마 젊은 기업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뭘 해줘야 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된 뭐 자료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달라는 거 찾아다 주고 하는 역할들은 조수나 비서 역할처럼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을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도 좋고 또는 그런 젊은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기업인들에게 아 공무원들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공무원 확충에 활용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길게 오늘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기승절 그냥 결국 스타트업 인터넷 기업들을 도와주면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 예, 요 짧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보가 되기를. 네. 네, 뭐 저도 비슷한데요. 전 세계를 지금 보면은 기회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로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거기에 그 새로운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영역에서도 우리는 우버밖에 모르지만 사실 가보면 비슷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그런 니치로 뭐 애들만 태워주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의 창업이 그런 데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해봐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해 주는 데도 없고 도전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그런 것들을 응원해 주는 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만드는데 정부가 그나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주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뭐 앞서 제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경제 부분 그 스타트업 인터넷 기업 키워주자 디지털 경제 활성화자에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면 좋은 정책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보면 매트릭스 그리면 전략적 선택 영역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하면 좋은데 할 건지 말 건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그 여기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 분면에 그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전략적 선택 영역이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가 디지털 경제 정책에 대한 큰 방향타를 정확히 잡고 이것이 향후 50년, 100년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갈 정책의 방향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하고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해결할 것인가 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실제로 뭐 성과도 나고 우리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삶과 산업을 지탱할 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지. 네. 훌륭한 조사 결과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 느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뭐 조사 기관마다 발표되는 건 다르지만 대략 한 60% 후반에서 70%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조사 결과에서도 그 기업가분들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한 70%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숫자가 지금 이제 이번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어라는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숙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치권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나오는 숫자는 성적표가 아니라 숙제, 과제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구들과 기대감들이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초기에 급한 곳에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는 양자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적표가 아니라 이제 숙제라는 말씀이 공감이 가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6할, 7할 타자를 데려와서 타석에 섰는데 이제 안타를 쳐야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우리 분의 오피니언 리더분들도 물론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저 같은 이런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도 그 목소리를 내는데 이제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이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오늘을 추억하면서 아 그땐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여기 계신 이제 5분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 용기 있게 내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횃불을 들고 계시는데요. 그 횃불 들고 계신 그 팔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네.